부동산 임대업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 승인 전에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임차료를 주는 사람은 뭘 요구할까요? 당연히 있죠. 자기의 둔 있죠. 건물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 요구하겠죠. 근데 그 사업자는 아직 등기를 치지도 않았고 삽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 달려가서 나 지금 솔직히 곧 받게 되니까 어차피 번호를 좀 주세요. 삽자 등록 번호. 그래 내가 끊어내죠. 근데 관세관청에서 보면 확실하게 삽자가 될 것 같으면요. 미리 세금 계산 끊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서 삽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관세관청이 뭔가 야 이건 아니잖아. 너 번호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요. 거부도 가능하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거라면요. 거부도 가능하다. 자, 요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어요. 요 안에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내? 2일 내 교부. 2일 내 교부하고요. 필요하다면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삽자 등록증을 받아갔죠. 그 이후 기간에 처음에 받았던 삽자 등록증의 내용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이름을 바꾸는 건 당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삽자 등록 번호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건 당연히.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이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폐업 신고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우리 본법에서는요, 휴폐업 신고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휴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지체 없이는 본법이고 시행령에 보면은요, 시행규칙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냐 했을 때 폐업일이 속하는 달말 25일이 지체 없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까지 폐업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해당 있죠. 매입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미등록 가산세 있거든요. 미등록 가산세는 뒤쪽에 배울 거예요. 지금 요 예제를 그대로 할 거니까 뒤쪽에서 할게요. 그 테마 나올 때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있죠.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배제되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의무로서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 맞고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뭐야. 아까 전에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고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 10일입니까? 아니요. 20일. 정답은 3번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요, 원칙적으로 2일 내에 교부, 필요하다면요, 5일 연장. 되겠습니까? 요거, 날짜 가지고 에러낸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우리 사업자 등록에 관한 얘기 볼게요. 다음 중, 새롭게 부가가치세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골라봐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부가가치세법상이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서는 과세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소득이나 법인세법상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볼게요. 수학학원 한대요. 수학학원 면세예요, 면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김영희 보니까 우리가 신문하는데 갑자기 광고도 같이 할 거래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요거는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광고는 해야 돼요. 그 화장품인데 직매장을, 용산구에 직매장을 뭐야? 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요. 그 직매장은 추가로 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마지막에 보니까 창고는 뭡니까? 하치장이죠. 사업장이 아니죠. 빠지니까 두 개. 김영희, 김용수. 3번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처음 요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아니고 소득이나 법인세법상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거래 볼게요. 과세거래는요, 국내 거래는 재화의 공급, 국외 거래는 수입 재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개념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상품, 제품, 유체물과 무체물, 정기. 근데 수표, 음, 주식, 채권, 상품권은요, 이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용역 같으면요, 영무 제공이나 대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영무 제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재화가 되려면요, 그죠? 부동산 매매, 업원, 인도, 양도야, 재화 공급. 임대는 뭐죠? 대여니까 용역. 중개업은 사람이니까 용역. 특허권은 재화지만 양도하면요, 재화. 대여하면요, 용역. 이렇게 있죠. 용역과 재화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볼까요? 재화의 공급은요, 그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공급이 아닌 거. 그래서 공급이 아닌 것 중에 가장 요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것 좀 해보세요. 공급이 아닌 것 중에서 요거 별표는요. 여기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 정도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 가장 여기 공개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시험에서는요, 실질 공급은 잘 안 나오겠죠. 요거랑 간주 공급을 내겠죠. 간주 공급에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간주 공급에 대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계약, 여기 보면 실질 계약에 보면 가공계약 있잖아요. 그죠? 가공은 그게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을 해주면요, 용역. 그 다음에 주요 자재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고 가공해주면 이거는 재화. 근데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 업종이에요. 얘는 무조건 용역.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요는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뭡니까?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까 전에 그 지나간 있죠. 예제 문제 이게 그죠? 우리 기출 공개 부처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매매, 가공, 교환, 현물 출자, 일반 경매 등의 원인이라면 실질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끊는 게 원칙이다.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과세 거래가 공급이 아니다는 거죠.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담보 제공은 그죠? 공급이 아니죠. 공급이 아니죠.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팔린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공급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있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그 다음에 공매 있잖아요. 이런 있죠. 강제경매나 공매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죠, 그죠? 국가가 강제로 있죠. 이거를 우리가 처분해가지고 매매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요.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요. 조세 물납도, 조세금을 그죠? 물납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포괄적 사업연도는 잘 나오니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포괄적 사업연도는요, 1999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실무에 있었던 때니까. 이 IMF가 97년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원활한 사업 양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죠. 이 규정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IMF 때는요,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우리 현금화해가지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매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빨리 매각해서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빨리 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사업장이 있다고 보자. A 사업장. A 사업장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그죠? 무채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뭡니까? B한테 있죠. 양도를 한 거예요. 포괄적인 양도라는 거. 이게 양도일 때, 포괄 양도라는 게 뭐냐면,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한 있죠. 인적, 그죠? 양도, 물적 양도, 전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포괄적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랍니다. 포괄적 사업 양도. 다 양도한 거예요. 양도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있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계약 형태로, 공급 형태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과세거래가 되죠. 그럼 이걸 파는 게 10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얘한테 10억 플러스 얼마를 줘야 돼요? B는요. 그래서 1억을 주고 얘는 세무서에 뭡니까? 1억을 줘서 이렇게 납부하고 세무서는요. 이거 또 환급 받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B가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 많았어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은 면세사업자죠. 과세사업자가 아니죠. 그럼 VAT 매입세공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과세사업자였다 하더라도 그저 묶여서 다시 받는 것도 이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원활한 사업 포괄 양도에서 VAT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재화의 공급을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억을, 이거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10억 주고 10억 끝내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규정은 뭐냐면요, IMF 지원 정책이다 이거. 그래서 원활한 사업 양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IMF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끊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고 돌려받으면 10억이니까 불필요하게 이거 피곤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취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주세요. 사업의 포괄 양도는요, 예,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꼭 체크합니다. 원래는 과세 거래지만 지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공개기출 문제 두 문제 정도에서 정답으로 오답으로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어 나온 게 바로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의 취지 볼게요. 간주공급은요, 매입세 공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엄격 해석하시고요. 이 엄격은 뭐냐면 여기 판매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용 개별 소비세 승용 자동차만 대상이에요. 그 열거된 것만을 과세합니다. 시가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시가 과세지만 타사합장 반출은 뭐예요? 취득가이고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까지 교부하는, 그죠? 내용이 여기서 유일하게 뭡니까? 요것만이 취득가, 다른 건 다 시가거든요. 요것만 취득가이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매입세 공제를 전제하냐면요,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공제 요건은요, 해당 그 매입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라고 해서 있죠.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여기 보세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뭡니까? 관계없이 매입 시점에 전액 공제해주죠. 여기 바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용액을 일일이 알려면요,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요건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줬죠.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라고 매입세 공제해준,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면세에 전용한 거예요. 그럼 VAT 상출에 기하지 않았으니까 토해내라 이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대요. 아니, 개인적으로 선물 줘버리면 일반인한테 팔았으면 VT를 걷어서 냈을 건데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해내라. 사업상 증여, 현물 접대비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업상 증여하면 VT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별 붙인 거 있죠. 이거는 원래 매입세 공제 효과의 환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폐업 시 잔존자. 폐업을 했다. 남아있는 재화가 있더라. 그럼 폐업 이전에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러면 이후에 매입할 때 전액 공제해주고 시차가 나지만 매출세액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매입세 공제해줬는데, 근데 장사는 안 돼요. 근데 남아있대요. 그럼 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매출세액에 대응이 없으니까 토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업 신고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가 있는 것 중에 세금 낼 거 있는 거 마지막 설거지 하라고 폐업 신고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별표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별표의 의미는 말 그대로 매입세 공제 위배했다는 환원 규정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 번째는 원칙적인, 그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구현. 그죠? 요거 하기 싫으면요, 주사업장 하든지 사업장 하든지 빠지면 될 것이고. 요 두 번째를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개별소비세 승용 자동차는 뭘까요? 우리 개별소비세 승용 자동차는 성합 아니고 화물 아니면 경차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있죠. 뭐 소나타랄지 뭐 그랜저랄지 이런 있죠.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 기업에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 받았대요. 그러면 이런, 그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이런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런 업종은 받을 수 있다고요. 택시 매입세 공제 받잖아요. 일반 기업은 안 돼요. 택시 같으면은 택시, 소나타 택시 타면 매입세 공제 받잖아요. 그죠? 자동차 판매 같은 매입세 공제 되죠? 그 영업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 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입세 공제 받고 뭐예요?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거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이때 관종으로 토해내라 이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세법을 이렇게 그냥 단수리면 잘 몰라요. 영업용으로 있죠. 사용할 걸 예정하고 매입세 공제 받은 개별소비세 소나타 같은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있죠.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전용했다라면 너가 원래 매입세 공제 해줬던 취지에 벗어난 거 아니냐. 토해내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입세 공제가 받았다는 말에서 무조건 간주공급의 스타트입니다. 아까 전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가공급은요, 알다시피 여기 있죠. 판매 목적이어야 되니까 해당 있죠. 금액을 판매 목적이어야 되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뭐예요? 원재료, 시험용, 수선비, 사업불량, 불량품 이렇게 전용하는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판매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고 다르게 이용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 공급은요. 간주 공급 가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한다 이거죠. 원래부터 매입세 공제가 안 됐던 거는 뭐야? 받은 게 없는데 토해낼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알아주세요. 직직작작작. 이렇게 해요. 시험에 나와야 직직작작작. 그래서 어성어처럼 직직작작작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당 매입세 공제 받은 자를 직장체육비, 직장연료비, 직직, 작작작이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업모, 모복화, 작업복, 작업화로 조정하면 간주 공급을 가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요거 3년 전에 생긴 규정. 드디어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제도권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기업이 매입세 공제 받고 있죠. 직원들한테 선물 줄 때 이게 전부 다 개인적 공급이에요. 다 토해냈어야 돼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매입한 거를 선물 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저 본의 아니게 있죠. 신고를 안 했던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요. 연간 10만 원까지 뭡니까? 경조사 및 명절 기념품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자를 준다라면 개인적으로 주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법이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설날, 추석, 생일 같으면은 하이마트에 있는 있죠. 매입세 공제 받은 판매용 있죠. 믹서기를 생일이라고 해당 직원한테 선물 준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지금 이렇게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믹서기가 5만 원이면 오케이. 15만 원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초과분 10만 원 초과분은요. 과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거 최근에 2, 3년 전에 바뀐 규정이니까 조금 나올 때가 이제 선수이 됐습니다. 이거 꼭 좀 챙겨보시고요. 사업상 정에는요, 매입세 공제 받은 데 선물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이건 과세 안 한다. 애초부터 불공제된 거는요, 토해낼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뭡니까? 광고 선점 목적은요, 이거 광고 선점이죠. 괜찮고요. 견본품은 뭐야? 샘플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급 아닙니다. 무상인 샘플은 국외든 국내든 무조건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아니다. 유상이라면 되지만 무상은 무조건 공급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넘어가고요. 수입세는요.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몇 개만 좀 풀게요. 다음 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광고 선점 목적에 불특정 다수인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거는 재공급 해당이 무슨 말도 안 돼요. 견본품은 어떻게 됩니까? 샘플은 어떠한 경우로도 과세 거래가 공급이 아니다. 아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간주 공급. 그리고 면세 조정에도 간주 공급.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 권리를 제공한 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공급을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전부 다. 여기 그죠. 하나 첫 번째 잘못된 거. 샘플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고 주식은 물론 특허권도 주식은 안 돼요. 주식, 상품권 이런 거는 채권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요.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아닙니다. 수입자는요. 사업자일 필요가 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유발된다. 세 번째,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원칙적으로 과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보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뒤쪽에 배워야 되겠고. 아까 건설업자 있죠. 건설업자는 무조건 용역 업종이니까 주요 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용역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는요. 3번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다. 예외가 있지만 그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세 대상으로 있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옳은 것은. 자, 재화의 공급은 부가치도 과세 대상, 재화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뭐, 기억. 틀렸어요. 그럼 기억 날려야 되겠네. 기억. 그럼 둘 중에 하나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은 과세 대상 아니고, 용역의 무상 공급이죠.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용역이 있어요. 그건 아직 안 됐는데, 요거는 과세되고. 이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는 뭐예요? 직직작작작이죠. 직장취업비, 직장연회비로 조정한다라면 이건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맞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 볼게요. 다음 시험에 잘 나오네.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부가지배 규정이 뭐냐 이거죠.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과세입니다.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에요. 주택으로 임대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아니,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걸 면세로 조정했죠. 주택에는 면세잖아요, 면세. 여기 바로 자가공급 되겠습니다. 1번. 자가공급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볼게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재화의 공제가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일반적인 거. 사업자가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인도의 교환 계약은 재화의 공급되고, 보세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사업장의 권리 의무를 일괄성계가 바로 포괄적 사업 양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세 지원 정책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재화의 공급에 이거 틀렸어요. 그죠? 재화의 공급 보지 않는 이거 틀렸고, 네 번째 사업을 폐업했을 때는요, 남아있는 재화는요, 자기한테 공급한 걸 봐서 간주 공급으로 가죠. 자, 요까지 해서 요까지를 맞춰봤습니다. 재화의 공급.